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이 어떻게 짜졌는지를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48페이지 알파이죠? 48페이지. 별들의 대략적인 경향성. 자, 이제 거의 명반을 앞으로 좀 봐야 되니까 그 전까지 명반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조금씩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48페이지 6번 별들의 대략적인 경향성 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별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릇을 봐야 된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봐야 된다. 그냥 뭐 스케치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갖다 많이 썼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어때요? 스케치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고 색칠까지 들어간다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림 그리는 방식에 따라서 막 바로 이제 그려 들어가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보편적인 어떤 그런 그 순서는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명반을 보실 때도 전체적인 그 어떤 그림, 아웃라인을 갖다 먼저 내 머릿속에서 그려야 돼요. 스케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술사니까요, 상담을 갖다 할 때도 당신 저번 달에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저떻게, 다음 달에 어떻게 저떻게.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신뢰를 갖다 주기 위해서. 하지만 이 사람이 인생 전체의 어떤 흐름이 어떻는지 그 맥을 먼저 잡고 그 맥 속에서의 저번 달 혹은 전년도 후년도 이렇게 맥을 갖다 잡아 나가야지. 그런 전체적인 흐름 없이 생뚱맞게 전후의 어떤 단순한 사안에만 치중해가지고 가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술사 입장에서는 처세를 일러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처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맥, 흐름을 갖다 먼저 이해를 갖다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흐름을 갖다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뭐예요? 별들에 따라서 그 큰 흐름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가 지금 되네요. 첫 번째, 칠살, 파군, 탐랑, 무곡, 염정. 자, 이런 별들은 지금 전부 다 좀 강한 강성들이죠. 그래서 여기 무성이라고 해놨다 아닙니까? 아주 좀 강하고 남성성이고 좀 공격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어떤 그런 이미지. 그래서 개성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있고 대신에 안 좋게 발현됐을 때는 기복이 심하다. 자, 기복이 심하다라는 걸 갖다가 좋게 표현하면 추진력이 있고, 그래서 리더십이 강하고, 아주 역동적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안 좋게 발현됐을 때는 기복이 심하다, 수고롭다, 한 곳에 안정적으로 정착 못한다, 이런 어떤 그런 통면성이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금방 이야기했던 이러한 별들이 만약에 어떤 그릇을 갖다가 결정짓는 그러한 위치에 딱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그러면서 좋은 길성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짜진다면 금방 말씀드렸던 글 중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쪽. 그래서 굉장히 조금 강한 어떤 그런 남성적 이미지, 리더십, 추진력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 되고요. 만약에 살성들하고 만약에 포진되어 있다. 이래 되면 기복이 심한,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뉘앙스로 일단 먼저 스케치를 갖다 먼저 해나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월동량. 기월동량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칠살, 파군, 탕랑, 이렇게 살파랑, 무곡, 염정, 이런 어떤 에너지들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에너지죠. 그러니까 위의 에너지들이 무성, 조금 역동적이고 액션이 강한 어떤 그런 별들이라면 기월동량은 문성, 약간 조금 정적이고 수동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수, 안정. 그래서 기조가 위에 있는 별들은 좀 더 역동성, 양의 에너지. 자, 밑에 있는 별들은 좀 더 수동적이고, 보수, 안정. 이런 어떤 그런 에너지에 서로의 어떤 차이를 갖다 먼저 이해를 갖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명반을 스케치할 때도 처음부터 아주 세분화시킨 한 10가지, 20가지, 30가지 어떤 그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구분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처음에는 음과 양.
자,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그럼 활동성 중에서도 또 어떤 분류인지, 또 거기서 분류해 나가고, 그래서 큰 분류, 작은 분류, 작은 분류, 세분화된 분류, 이런 식으로 쫙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그 체계를 갖다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살파랑, 그 다음에 밑에 기월 동량, 얘네들은 어떤 경향성이 약간 조금 다르다. 꼭 음과 양으로 나누자면 기월 동량은 음적인 에너지, 살파랑은 양적인 에너지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49페이지 보시면요. 잔이, 천부, 천상, 태양, 거문. 자, 일단은 살파랑과 기월 동량의 중간 정도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네요. 그죠? 그래서 금방 이야기한 이 별들은 극단적으로 살파랑, 무곡, 염정 이런 별들과 금방 좀 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기월 동량의 별들, 얘네들과의 어떤 그런 중간 정도, 그래서 에너지의 정도로 따진다면 중간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는 별들이다. 그래서 귀의 의미가 있는 중에 자부상은 무 쪽에 조금 더 가깝다 이랬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에 지금 잠이, 천부, 태양 얘네들은 주성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천상은 귀적인 의미가 강하고, 물론 여기 거문은 거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주성의 의미 때문에 귀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거, 그거 포인트 하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부상은 무 쪽에 조금 더 가깝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귀를 의미하는 중에 무적인 의미가 좀 강하다라는 것은 결국 천부는 마주보고 있는 별이 칠살입니다. 그 다음에 천상은 마주보고 있는 별이 파군입니다. 어때요? 얘네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러한 금방 규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대궁에 있는 고정적인 칠살과 파군의 영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네 현실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별 자체로서는 그 앞에 이야기했던 두 군의 중간 정도의 단계고 귀적인 의미가 조금 있다라는 거,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차이를 일단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탐랑, 양타, 요거 하기 전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크게 세 가지 분류 정도로만 해도 이 사람의 어떤 큰 맥 또는 그 시기적인 어떤 운에 걸맞는 어떤 처세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운세로 따졌을 때 기월 동량이 운세로 왔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처세를 갖다 일단 일러줘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살파랑이나 뭐 무곡 염정 같은 조금 액티브한 어떤 그러한 별들이 왔다. 이래 되면 어때요? 처세를 좀 더 액티브한 어떤 그런 처세를 갖다 일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운세가 살파랑으로서 길한 운세일 때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어떤 그 맥을 갖다가 보고 거기에 걸맞는 처세를 갖다 일러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탐랑 플러스 양타. 특히 해자, 인 해가지고 도화 이래놨네요. 자, 청기가 임신사해에 있을 때 불안정하다 이렇게 해놨네요. 자, 청기 자체는 안정적인 별입니까? 불안정한 별입니까? 일단 청기 자체가 불안정한 별입니다. 물론 기월 동량이라는 그런 어떤 별들의 조합이 다른 별들의 조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조합이기는 하지만 청기 자체는 불안정한 조합이다. 그러면 자, 아까 살파랑, 칠살, 파군, 염전, 무곡 같은 이러한 별들도 액티브한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그럼 청기도 불안정한 별이고 그것도 나쁘게 표현했을 때 불안정한 별인데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 칠살이나 파군같이 이러한 강한 살성이 강한 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성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기 같은 경우는 수동성이 들어간다. 이게 똑같은 불안정성인데 살파랑의 불안정성은요, 조금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불안정성이라면 청기 같은 경우는 수동적인 불안정성이다. 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실제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경향성을 갖다 보더라도 살파란 같은 경우는 실제 몸을 갖다가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의미가 강해요. 그럼 청기 같은 경우는 정신을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직업을 갖다가 비유해가지고 제가 설명했다 아닙니까? 살파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그런 사업을 자기가 오너가 되어가지고 한마디로 사업을 하면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막 활동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사람의 스타일이라면 청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내가 뭐 컴퓨터 AS 기사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다니면서 AS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약간 이미지화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론 이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 이미지를 갖다 지금 잡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청기가 인신 사이에 있을 때는 불안정성이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했던 탐낭이 양타를 갖다 보게 되면 도화라는 거 우리 이야기했다는 거 기억납니까? 자, 풍류, 채장, 도화, 범수 이렇게 해가지고 탐낭 자체가 도화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에 양타, 경량이나 타라를 갖다 만나게 되면 그 부정적인 도화의 에너지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탐낭과 양타가 만났을 때, 그래서 그 과거에 탐낭이 도화를 만났을 때 도화가 끄집어 나오는 거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탐낭이 양타를 만났을 때 탐낭이 어떤 부정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청기가 인신사회궁에 있을 때 불안정성이 좀 더 증폭된다. 그러니까 청기가 예를 들어서 진궁의 기량, 청기철량의 조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오히려 약간 조금 안정된 기월동량의 뉘앙스로 일단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이때 청기는 그제? 불안정성이라기보다는. 근데 지금 인신사회궁에서의 청기 같은 경우는 일단 불안정성으로 일단 먼저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요. 지금 뭔 이야기를 하냐면 청기라는 에너지가 불안정한데 그럼 항상 불안정하게 드러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진궁의 청기 같은 경우는 천량하고 조합 이런 거하고 전체적인 구조 때문에 기월동량의 이미지로 그때는 이미지화 하시면 되고요. 인신사회궁에서의 청기는 한마디로 인신사회 자체가 역마자리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청기의 원래 약간 가볍고 불안정성이 훨씬 더 여기서는 증폭되어서 나타난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천마라든지 혹은 또는 살성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가미될수록 훨씬 더 불안정한 어떤 그런 경향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염정칠살, 자존심이 강하고 기조가 뚜렷하다. 이건 뭡니까? 격으로 따졌을 때 웅수 근원격이죠. 그래서 충미궁에서 그래서 염정과 칠살이 조합될 때 물론 웅수 근원격이 되려면 길성들이 포진돼야 되겠죠. 자, 하지만 어쨌든 경향성이 어때요? 자존심이 강하고 기조가 뚜렷하다 이랬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별을 가지고 어떤 경향성, 성향, 스타일을 갖다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데 탐낭하고 타라고 이게 맺혀졌을 때는 도화, 재기와 같은 이미지로 딱 이미지화하고요. 청기가 인신 사이에 있을 때는 일단 불안정성이라는 걸로 먼저 이미지화를 딱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염정칠살이 딱 있으면서 그 충미궁에 있을 때는 어떤 좀 강한 뉘앙스, 자존심이 강하고 기조가 아주 뚜렷한 뉘앙스로 일단 이미지화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 자체가 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요럴 경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곡, 파궁 같은 경우는 모험심, 투기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위에 이야기했던 염정칠살하고 무곡파곤학의 차이점이 뭔지를 갖다 한번 봐봤어요. 자, 염정칠살 같은 경우는 염정에서도 약간 관록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칠살 같은 경우는 화살 위권한다라는 의미가 자미하고 엮였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제? 그래서 염정칠살 같은 경우는 흉하게 발현됐을 때 말고 어느 정도 잡아줄 때는 약간 좀 공공의 관적인 또 규정, 규격 이러한 면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조금 반듯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요. 무곡파군이 여기서 뭐 모험심, 투기심으로 이야기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방향성으로 굳이 따진다면 틀을 짜는 것보다는 좀 더
여기서는 좀 더 진취성이라든지 좀 더 모험성이라든지 도전정신 이런 게 조금 더 포인트가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어떤 직업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염정칠살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그 털을 갖다가 짠 그런 규정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요. 근데 무곡파군 같은 경우는 자영업, 사업 쪽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거.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도 임상하시다 보면 염정칠살도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요. 무곡파군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로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잡으시라고. 염정칠살은 좀 더 규격, 특히 염정 같은 경우는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가둘 숫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딱 틀을 짜는 뉘앙스가 아주 강해요. 근데 무곡파군은 파군에서 좀 더 파격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이미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문. 자, 좌우궁에서 거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납니까? 좌우궁의 거문. 격을 짰을 때. 그치. 석중언홍격. 그래서 명성은 없지만 어린 시절 고생한다. 자, 일단 석중언홍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일단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위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무곡파군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그 사업적인 뉘앙스가 지금 나온다고 그랬죠? 거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전문성의 뉘앙스를 갖다가 딱 머릿속에 또 두세요. 전문성. 자, 그럼 전문성 했을 때 어떤 조합들이 딱 이렇게 들어와 줬을 때 좋아요? 기량, 정승들의 조합에서는 그렇고, 만약에 거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B급성들이 조금 보좌했을 때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까? 삼기격. 그래서 전문성은 과성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제? 그럼 그 과적인 의미를 갖다가 한마디로 확실하게 조금 잡아줄 수 있는 것은 1번으로는 삼기를 일단 보세요. 그러니까 삼기 자체가 과성이라고 과적인 의미만을 갖다가 의미한다고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전문성의 의미가 아주 커요. 삼기 자체는. 그러면 실제로 과적인 요소가 강한 별들은 뭐 있습니까? B급성에서. 일단 과성하면 창곡이 나와야지. 화과. 그 다음에 괴월이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정성에서는 천상이 나올 것이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기격을 먼저 끌어왔어요. 그래서 창곡이라든지 괴월이라든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화과 하나만 있을 때는 그 효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삼기격이라는 것은 선천의 록, 권, 과가 우세의 록권과 아닙니다. 선천의 록, 권, 과가 삼방에서 딱 맺혀졌을 때, 명궁, 재백궁, 관록궁에서 딱 맺혀졌을 때 이때 효용성은 아주 대단합니다. 최고 좋은 구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명궁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명궁에 록을 쥐고 재백관록에 권과가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삼각형 구도를 딱 됐을 때는, 근데 그러면 나온 김에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요럴 때는 소극적인 조건이지만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이 삼기격이 완성이 되려면 금방 상기가 록공과가 삼방에 딱 있어야 되는데 요러면서 뭐 어떤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까? 상기격 형성. 예? 뭐라고요? 1월이 비춰주는 거? 예, 그것도 좋아요. 비춰주면. 근데 소극적인 조건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다른 살성을 안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건이가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다른 살성이 침범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것도 조건으로 딱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삼기격이 형성되더라도 다른 거 안 본 상태에서 살성을 안 봤다면 이건 아주 격이 높아져요. 그것 자체로서. 우리는 통상 지금 보필과 화록이라는 것에서 초보 때는 많이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보면은 마치 뭔가 좀 격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거문, 청기, 천량 이런 별들 같은 경우는요. 상기격이 형성되면요. 그것 자체로서 아주 격이 높아져요.
그래서 다른 살성의 침범이 있다 없다 이 차이가 아주 크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럼 지금 뭐 했습니까? 일단은 별들을 가지고 대략적인 어떤 그런 경향성을 갖다가 봤습니다. 경향성을 갖다가 보면서 아까도 잠깐만 이야기했지만 살성이 많다면은 이 사람의 방향성을 그 살성에 걸맞게 일단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월 동량이라든지 좀 안정적이고 수동적인 별이라면 그 사람의 방향성 전체적인 어떤 그런 스케치 자체를 기월 동량이라는 걸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컨셉을 갖다 쫙 잡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제? 당연히 아까 귀를 의미하는 그런 별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명분, 명예,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갖다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자리를 갖다 잡아야 되겠죠. 그제? 예. 거기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격이 나누어지고, 내가 살파랑 액티브하게 무곡고등을 갖다 쓰는데 길성을 갖다 조금 포진시켜 놓고 나름대로 안정적이다면 거기서 조금 올라가니까 어떤 자기 어떤 사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간다면 격이 조금 떨어진다면 3D 쪽으로 조금 맞춰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기월 동량이 만약에 격이 딱 높다면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좀 공무원틱한 거대 조직의 어떤 일원이 되는, 그래서 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조금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공부해가 가방끈 잡아가지고 자격증 따고 그래가지고 어떤 거대 조직에 들어가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공무원과 같은 어떤 그런 어떤 프레임을 갖다 짜나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격이 떨어진다면 어떤 기월 동량 같은 경우는, 자, 기월 동량 같은 경우 격이 높아지면 이야기했던 고급 공무원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사자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냥 그 격이 떨어지는 대로의 어떤 그런 조직 속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살파랑하고 차이는 무엇이냐? 살파랑은 살성이 강하니까 약간 수고로움이 조금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럼 살성을 쓴다라는 것은 조금 몸을 갖다가 좀 쓰는 어떤 그런 기술성이 좀 강한 어떤 그런 쪽이 바로 살파랑 쪽이라면, 기월 동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몸을 갖다가 그렇게 서는 의미보다는 약간 조금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그냥 몸을 쓰는 의미는 조금 많이 줄어들잖아. 실제로 그냥 뭐 사무직, 행정,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어떤 그런 생각인데, 일단 그런 이미지로 먼저 보라고요. 근데 냉장히 이야기해가지고 기월 동량이 격이 떨어지면요, 사실은 방향성이 그렇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 보면, 저도 옛날에 그런 소리를 갖다 많이 들었는데, 뚜렷하게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가지고 살파랑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격이 높든 떨어지든 색깔이 그래도 나와요. 그럼 기월 동량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격이 높아지면 약간 조금, 그러니까 이거 격 자체가 좀 평이한 격이잖아요. 무난한 격이잖아요. 근데 좋게 표현됐을 때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지만, 안 좋게 발현됐을 때는 그냥 색깔이 그냥 없는 거, 무미건조한 거, 그냥 특징 없고 개성 없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뚜렷한 어떤 색깔을 찾아가기가 사실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수동성, 요런 것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조직 속에 들어가서 그냥 막 작더라도 거기에 만족하면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가야 되겠죠. 그럼 여자 같은 경우는 이런 통변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적당한 시기 돼가지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못자고 저자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갖다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큰 스케치를 하는데 이제 도움이 이제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별로.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조합, 격으로 분류. 앞에 이야기했던 거 지금 반복이네요. 앞에 이야기했던 거 반복이네요. 그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탐락양타, 아까 전에 범수도와 풍류체장이라 해가지고 도화와 제기라는 뉘앙스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청기. 그 다음에 청기는 인신사이공에서 태용과 마주보게 되는, 거나 동공하게 되는데, 남랑탕 여다음이라고. 그래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이 심하고 불안정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인신사이공의 청기는 무조건 안 좋느냐?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인신사이공에서 만약에 격이 짜지고 좋다면 어때요? 그러면 이 불안정함이라든지 변동 이런 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적응력과 센스, 감각 이런 걸로, 특히 요즘같이 변화가 심한 이러한 어떤 시대에는 훨씬 더
그러한 그 주변의 변화에 어떤 적응력이라든지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캐치, 예지 능력이 조금 뛰어나게 센스가 아주 막 그냥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염정칠살은 강강, 문무겸전이라 했고 책임감이라 했고요. 무파 역시 사업, 모험심, 투기 이거 지금 반복됐네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궁으로 분류. 그러면 위에서는 지금 별들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분류로 해가지고 혹은 또는 뭐 격 또는 어떤 그런 특징이 강한 어떤 별들의 조합을 해가 그 별들의 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별들의 그 어떤 성격 말고 단순하게 궁으로서의 어떤 분류 이게 조금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그 지지에 보면 12지지가 있다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분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특기씨, 그거 조금만 이렇게. 응. 자, 그러면 궁으로 분류. 그러면 어차피 자미두수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궁에도 의미가 크지만, 그러니까 그 별 자체의 의미가 상당한 어떤 그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미두수를 갖다가 볼 때, 자, 궁, 그 다음에 별. 그죠? 그 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냥 고정적인 의미는 우리 그 소위 말해서 이제 12지지로 이야기했던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촉이라는 그러한 고정적인 궁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마다의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궁의 의미.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명궁, 형제궁, 뭐 부처궁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그런 궁의 분류. 그래서 그런 세 가지의 측면으로서 어떤 접근에 들어가는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에 그런 궁의 분류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는가 봤더니 자오묘유 해가 사왕지, 도화지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를 하신 분들은 조금 귀에 익숙한 어떤 그런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오묘유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왕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너지가 가장 극단화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그래서 자는 수로서의 가장 표현이 왕성하게 되어 있고 오는 화로서의 어떤 작용력이 가장 왕성화되어 있고 묘, 유 다 그 각자 목, 금의 어떤 작용력이 가장 왕성한 어떤 그런 시기가 바로 사왕지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사주에서도 어때요? 그 어떤 그 사안의 충격이 실제로 왕지의 충격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갖다 하기도 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그만큼 어떤 그 에너지들이 왕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어때요? 에너지가 굉장히 격동적이고 아주 그냥 사안이 기복이 클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사묘지, 사고지라고 표현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어떤 기흉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좌우궁에 있으면 좋고 뭐 진술충미궁에 있으면 안 좋고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향성, 특징만을 갖다 기억하시면 돼요. 좋다, 나쁘다는 결국에는 그 별들의 구성으로서 이해를 갖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묘지, 사고지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토의 에너지, 뭔가 조금 뭉축하고 저장해서 따있게 묻어두는 듯한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좋게 발현됐을 때는 어떤 안정성, 지속성, 어떤 저장성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돈으로 굳이 따져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진술충미궁에 있으면서 좋으면은 요때 돈 벌면 잘 안 빠져나가겠죠. 근데 만약에 안 좋게 발현됐을 때는 어때요? 뭔가 꽉 묶여가지고 잘 안 풀리고 깝깝한 느낌을 갖다 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진술충미의 이미지는 묘지, 고지의 뉘앙스. 그러니까 뭔가 갇히고 묻힌다라는 뉘앙스. 그래서 좋게 발현됐을 때는 저장성, 안정성 이런 이미지로 기억하시고요. 안 좋게 발현됐을 때는 깝깝하고 뭔가 조금 답답한 이미지였던. 자, 그다음에 인신사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마지 아닙니까? 영마지. 그래서 사생지라고 표현을 갖다 하고요. 인신사회공은 어떤 시작, 스타트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사생지라는 이미지로서의 어떤 분류가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자미두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짝승에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 초보들한테서요, 물론 이것 자체로서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지만, 초보자의 입장에서 일단 기륭을 갖다 잡을 때 첫 번째로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금방 이야기했던 짝성들의 유무, 특히 길성들의 짝성의 유무, 요거로 얘가 보시면 돼요. 물론 당연히 살성이 얼마만큼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계산이 지금 들어가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짝성이, 그러니까 길성의 짝성이 얼마나 이렇게 그 포진이 됐느냐, 요게 이제 아주 큰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성이 묘왕지면서 길성이 짝성인 어떤 그런 상태가 딱 삼방사정 내에 들어왔다면, 이거는 좋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도대체 짝성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딱 볼게요. 첫 번째, 정성 중에서는 부상 1월이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1월이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1월의 효용성이, 1월의 어떤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크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명반에 영향력이 있다. 그럼 그 존재만으로서의 길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작용을 갖다 합니다. 1월은. 그래서 1월은 일단은 실제로 보셔야 돼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B급성에서는 보필, 괴월, 창곡, 록마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짝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짝성이 명반 내에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갖다가 봐야 된다라는 거. 당연히요. 자, 이 짝성이 어디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신궁의 혁과 삼방사정. 그 다음에 복덕궁, 재백궁, 관록궁, 천의궁. 요거는 이제 순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명궁과 신궁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재백, 관록, 복덕, 천의, 요거는 거의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다음 이제 그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짝성에서 보필, 개월, 창곡, 록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선순위로 지금 적어놨습니다. 뭐냐면, 짝성의 효용성은 보필이 가장 커요. 그럼 그만큼 보필이 그 명반을 좋게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보필이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 정성에 따라서 그 효용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그럼 복습 한번 할게요. 보필의 효용성이 큰 것부터 한번 불러보세요. 자미가 일단 나와야 되겠죠. 자미 같은 경우는 보필만 봤다면, 그냥 보필을 본다라는 것은 협으로 보든지 삼방에서 보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만 되면 그것 자체로서 길할 가능성을 아주 높여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높아져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천부, 또 태양, 태염, 천상. 그러면 천부, 태양 이런 별이 일단 그 다음 순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염이 그 다음 순위가 될 것이고요. 천상이 또 그 다음 순위가 될 것이고, 그 정도로 라인으로 딱 한번 보시면 돼요. 금방 이 순위도 약간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일단 이미지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괴월. 괴월을 이야기할 때는 보필과의 한마디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죠. 보필은 그것 자체로서의 어떤 길한 의미를 갖다 크게 가지는데, 괴월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떠한 별하고 섞여져야 보필의 효용을 누린다고 그랬죠. 화록이나 록존.
자, 괴월은 화록이나 록존을 갖다 같이 봐야 돼요. 화록이나 록존. 물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보필하고 거의 대등하게 된다. 그러니까 보필 이퀄 괴월 플러스 화록 록존. 근데 별에 따라서는 괴월 플러스 화록 록존이 더 효용성을 발휘하는 별이 있을 것이고 거의 비슷한 별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보필이 더 좋은 별이 있을 것이고 그건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근데 화록 록존은 지금 어떻게 있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지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명궁으로 들어오는 게. 그래서 괴월의 화록 록존을 봤지만 내가 지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고 있지 않고 밖에서 지금 들어왔다면 그 효용성은 또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창곡, 록마 했습니다. 창곡, 록마. 창곡하고 록마는 그것만 가지고 어떤 길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곡은 다른 길성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봤느냐? 그럴 때만 길하다라고 논하고요. 다른 길성 없이 창곡만 봤다면 오히려 안 좋을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살성하고 습계가 창곡을 봤다면 이때는 그 살성을 조금 제화시켜가지고 플러스 알파 해주는 면이 있는 거 아닌가? 절대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안 좋게 발현합니다. 이때 창곡은. 그럼 록마는 어떻느냐? 록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창곡하고는 조금 달라요. 화록이나 록존 자체로서의 어떤 살성에 대한 제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창곡을 갖다 보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록존 천마도요, 그러니까 록마 교치되는 것도요, 다른 길성하고, 또 정성이 묘왕지에 있는지, 이러한 조건이 딱 되었을 때만 얘를 길하게 보시고, 만약에 다른 살성하고 섞여 있으면서, 막 이렇게 정성이 묘왕지가 아닐 때는, 이건 오히려 더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거는. 되시겠죠? 그래서 마치 초보 단계에서 화록, 록존의 같은 경우는, 존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좋다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이건 무조건 길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럼 록을 본다라는 게 그럼 그것 자체로서 흉하다라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항상 설명하더라 아닙니까? 록이라는 것은 있는 것 자체로서의 계산상으로서는 무조건 플러스 맞습니다. 플러스 맞는데 근데 우리가 이야기해 볼게요. 항상 쟤한테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가 1,000만 원이 생겼는데 그거 없었으면 내가 장사 안 했는데 그거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빚을 2천만 원 져버렸다면 오히려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된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일단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급성의 잡성에 홍난천이, 함지대모, 용지봉각 이렇게 쭉쭉쭉 짝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짝성의 효용성은요. 금방 이야기했던 1월과 B급성, 그것도 B급성 중에서 보필과 괴월, 그 다음에 쌍록. 쌍록은 여기 적어놓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쌍록 요 3개 정도가 효용성이 아주 커요. 그 다음에 조금 있는 게 창곡과 록마 이렇게 들어가요. 자, 순서 다시. 자, 1월. 그 다음에 1월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1월을 먼저 부른 게 아니고 정성이기 때문에 내가 부른 겁니다. 효용성으로는 지금 보필이 더 커요. 그러니까 1월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보필, 그 다음에 쌍록이 아주 효용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되어야 될 게 괴월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되어야 될 게 창곡, 록마입니다. 창곡, 록마입니다. 됐죠? 그러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C급성의 짝성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요거 자체로서 효용성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B급성의 보필, 괴월 얘네들이 없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엉광천기가 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어떤 비적인 면으로서 효용성이 드러나느냐? 아니,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오히려 다른 거 없이 엉광천기들이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냥 택도 아닌 게, 없는 게, 능력도 안 되면서 어떤 자존심만 세서, 눈만 높아서, 이렇게 허드렛 일 안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3D 직종 안 하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갖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명반을 안정화시켜주고 그 사람의 현실적인 면이라든지 심리적인 면을 안정화시켜주고 조금 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금방 이야기했던 B급성에서 아주 상당 부분 차지한다.
물론 정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묘왕지가 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조합 이런 게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양새로서는 일단 B급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B급성에 보필 중에 하나 우필을 보고 그 다음에 괴월 중에 하나 청계를 보고 자 문창이 하나 들어오고 그러면 이것 자체는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 자체로서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서 기여한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살성이 조금이라도 많이 섞이잖아요. 섞인 중에 정성이 힘이 없다면 이때는 그 길성과 살성이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를 갖다 만약에 판가름을 갖다 지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살성이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하냐면 짝성을 보면 좋다라는 게 뭔 이야기 하냐면 그 효용성이라는 것은 살성에 대한 저항력도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정성이 묘왕지이면서 보필이 있고 뭐 괴월이 있고 이렇게 딱 짝성으로 포진되잖아요. 그럼 어지간한 살성 섞여도 괜찮아요. 오히려 격이 더 높아집니다. 단단해져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뭐 괴월 중에 하나 있고 창곡 중에 하나 있고 뭐 창곡은 다 있어도 상관없어요. 보필 중에 하나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살성이 섞여버리면 오히려 더 결과론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짝성의 아주 중요성이 한 번 더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대략적인 기륭 판단. 자, 요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잠깐만 쉬었다가요. 요 부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